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평가실 김지원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포럼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앞서 이제 강연해주신 분들의 이제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관리원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한 지는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19년도에 제가 시스템 평가를 도입을 하면서 조금 평가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 회장님께서 이제 앞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려면 최소 3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수준평가 시스템 평가를 도입한 지가 딱 3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실질적으로 발주청이 뭔가 안전관리를 조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패러다임이 진짜 조금 전환이 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통해서 발주청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발표 준비는 조금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랑 조금 중첩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넘기고 좀 중점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발주청 역할 중점적으로 건설안전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건설안전 제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고, 결론 이렇게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앞서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재해율이라든지 사망 만인율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건설업에서는 사고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사망 만인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에 비해서 한 4배, 5배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사망사고 발생자를 보면요, 전체 산업에서 880여 명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건설업에서는 458명 정도 사망하셔서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한명희 과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건설안전 혁신 방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건설업 중에서도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눠가지고 건설안전에 대한 그런 발생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사망사고가 485명 정도 발생을 했고요. 19년도에는 428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0년 같은 경우는 450명 전후로 발생을 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설사고 발생에 대한 조금 직접적으로 강력한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요. 발주청에서 그런 제도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앞장서는 역할을 조금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공사 규모를 보시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억 미만의 민간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저희 기존 상국시설안전공단과 이제 건설관리공사가 통합을 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하면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규모 대상으로 해서 강화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제 첫 단에 보시면 50억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저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이 제도도 정착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조금 사망사고가 주는 추이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책무를 부여를 하고 이행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자 참여자별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건설안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과 동시에 건설 사고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태행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업법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는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반면에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는 아직 현장에서 많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주청이 우선적으로 조금 선두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좀 체감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발주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건설안전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설명에 앞서서요. 일단 전체적인 건설안전 체계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일단 한번 표기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발주자에 몰려있는 건설안전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설계 안전성 검토, DFS라고 하죠. 설계 안전성 검토와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플로우 차트에 나와 있는 참여자별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적합한 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같은 경우는요. 해저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위험 요소라든지 위험성을 도출을 해서 설계 안전성 검토에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주청에 제출을 하여야 되고요. 발주청의 역할이라고 하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더 있는지 추가적으로 도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제 검토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승인을 해주는 절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이제 DFS를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가 앞으로 공사 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보 전달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발주청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드시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좀 유념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안전관리 계획서인데요.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서 나오는 위험 요소라든지 대책들을 반영을 해서요. 공사 개요, 안전 점검, 특히 건설 안전 관리비를 좀 많이 반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제 시공자가 작성을 하고 이제 발주청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 관리원에 의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나머지 굴착 깊이 10m 이상, 타워 크레인 등의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반드시 이제 검토를 받으시고요. 그 결과를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시공자의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 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산안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분들이 많이 챙기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이런 안전관리 계획서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분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시공자가 주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발주청에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시고 회의도 좀 개최를 하시고 이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전점검의 시행자는 결국에는 시공자입니다. 시공자가 매일 공종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시행을 해야 하고요. 시설물이나 시기에 따라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도 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발주청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이 시행이 되려면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이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점검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안전 점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 안전 관리비를 좀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 차원에서 조금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력도 많고
이제 예산도 많이 지금 지원을 받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발주청도 그렇겠지만 적극적인 좀 역할과 어필을 하셔가지고 안전한 시공 현장을 좀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조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제도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발주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핵심적인 건설안전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동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최소한의 규정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활동을 이제 조금 더 발주청 차원에서 발굴을 하시고 이행을 하셔야만 이 안전관리라는 게 수준이 높아지고 조금 더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저희 제도 운영하고 있는 게 안전관리 수준평가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제도만 운영하셨을 때는 보통 등급 수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운영을 하시고 자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우수 등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 수준평가는요, 발주청만 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발주청, 시공사 본사 현장,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본사 현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참여자별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 주체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되는 건설공사 중에 공사기간이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평가 대상을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반드시 이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요, 원래 기존에 이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대면 평가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19년도에 평가 대상이 확대가 되면서 3배 정도 증가하면서 저희가 이 시스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시공사 현장만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고 안전점검도 시기에 맞춰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협력사에 대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력사에 대한 이제 안전관리 체계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시기는 저희가 9월달까지 평가를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2월에서 4월 정도까지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9월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10월까지 평가 결과를 통보를 해서 12월달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주청 평가는 이제 본청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다 그러면 지사가 여러 개 있더라도 본청 단위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 공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는 4단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미흡, 다소 미흡, 보통, 우수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사망사고를 반영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수 등급을 우수, 매우 우수로 해서 2단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그래도 조금 잘하는 기관과 아주 잘하는 기관 이렇게 조금 더 나눠서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발주청 관계자분들께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현장을 좀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사망사고가 일단 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는 2명 발생하게 되면 한 등급 하향되는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는 제도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발주청에 대한 평가 내용은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 및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을 해줬는지, 공사기 비용을 반영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전당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지침이 개정되긴 했는데요. 안전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한 발주 체계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주자의 기인한 공사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 비용,
안전관리 비용까지 적정하게 변경해서 계상을 해줬는지 이런 내용도 보고 있고요. 사내 안전기준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의 합리적인 수급자 지원, 평가체계 운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면요. 문서화된 안전방침 설정이라든지 구성원에 대한 안전 책임 규정, 그러니까 구성원에 대한 안전 책임 규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안전 전담 부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무조건 이제 운영을 해주셔야만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 전담 부서에 대한 운영 규정이라든지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 규정, 그다음에 발주청 주도형으로 이제 긴급 상황 대응 계획 훈련, 대응 계획 수립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환류 수준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법적 안전 점검에 대한 결과를 발주청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체계에 따라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런 현장 법정 요건 관리 등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발주청 주도형의 안전시공보고회라든지 각종 위험 작업이라든지 건설기계 반입 허가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수급자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발주청에서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발주청을 평가를 하면서 기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를 평가하는 점수를 이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청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평가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신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실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제 발주청이 3년에 걸쳐서 어떻게 평가 점수를 부여받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2018년, 붉은색이 2019년, 이제 연두색이 2020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공기업이 좀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지는데요. 이게 아마도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조금 잘하고 있었지만 작년에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가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안전관리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과 담당자 차원의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많이 이제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조금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토로하는 게 인력과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안전관리 등급제 내용인데요. 안전관리 등급제 내용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수준평가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심사 주체가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되고요. 심사 수행은 안전관리 등급 심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심사보조기관으로 저희 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심사보조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앞서 말씀하신 K워터에 있는 그런 지표랑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여기도 공공안전지수라는 이제 지표를 도입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건설 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요,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 공공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간이나 19년도 발주금액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안전 수준에 대한 배점이 높은데요. 이 안전 수준을 작업장, 건설 현장, 시설물, 연구실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과 건설기술진흥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저희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건설진흥 분야의 구조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사체계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데요.
1000점 만점으로 해서 600점 미만부터 900점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900점 이상으로 안전관리 1등급을 받게 되면 캡5로 해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부여받으시게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에 있어서 건설안전 분야 심사 내용은요, 계획, 실행, 점검, 개선 등의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안전하게 건설 현장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준을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철저하게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발주자 의무 수행과 시공자의 안전조치 점검 및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 조성 노력도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주기관의 건설안전 체계 구축의 수준,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 지원, 건설 현장 안전활동 이행, 건설 안전 목표 달성 및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안전관리 수준평가 내용과 한 70% 정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준평가와 이제 안전관리 등급제를 통해서 발주청에 대한 안전 역량 강화를 조금 유도를 하려고 정부에서 많은 제도를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준평가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까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요, 18년도에 좀 대대적으로 개정이 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 강화 대책들을 저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반영을 해서 빠르면 올 연말이나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좀 지침 개정을 통해서 평가 항목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는 평가 항목을 조금 감소시키는 방향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불만사항으로 많이 토로하시는 산업안전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혼재사항을 조금 구분을 해서 산업법에 따른 평가 항목은 조금 삭제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와 함께 이제 코업을 통해서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적인 역할도 개정안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제가 조금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요, 물론 발주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건진법에 따른 그런 책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책무에 대한 학습을 참여자별로 조금 학습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건설 안전 책무를 명확화를 해서요, 발주청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건설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각자 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 안전 수준평가라든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등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를 하고요. 이런 결과들을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행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 정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